이번 영상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 내외욕실 리모델링 과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공사 한 달 전부터 공사 금액과 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고 2주 전부터는 타일, 위생기, 졸라톤 등 샘플을 보거나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사양과 금액을 정하고 작업자를 섭외 대기시켰습니다. 친구의 집이긴 하지만 집안 살림을 그대로 둔 채로 내외욕실 2칸과 현관 타일, 발코니, 졸라톤 2장까지를 최단 시간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행히 집주인인 친구는 공사기간 3박 4일을 백년 손님처럼 강제 처가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내외욕실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공사하기로 했었는데 아마도 장모님이 사위한테 잘 해주는가 봅니다. 다소 무리가 있긴 하지만은 현장 정리도 마지막 날 퇴근까지는 다 되어 있어야 하겠죠. 하지만 작업 장소가 아파트 단지라서 작업 시간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아파트 단지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략 토요일과 공휴일은 작업이 불가하고 출근 시간을 피해서 8시 반 이후에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 수, 목, 금 나흘간 공사를 하고 금요일 밤에 아파트로 돌아와서 토요일은 지방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는 새벽이나 야간 등 연장 근로가 불가능하고 욕실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줄일 수 없는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첫날은 보양을 먼저 하고 철거를 해야 합니다. 타일 부착과 줄눈 시공 및 경화에도 하루가 필요하고 양변기 등 위생기 부착 그리고 시공된 실리콘도 하루 정도 충분히 경화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즉 욕실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3일입니다. 거기다 발코니, 졸라톤 공사에도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물론 졸라톤 공사는 다른 공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졸라톤 공사는 냄새가 많이 나고 보양된 상태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둘째 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장 공사를 하면 다른 작업자는 잘 안 들어옵니다. 다행히 타일 사장님이 혼자 들어오셔서 작업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커팅 작업은 서로 간섭이 되지 않도록 욕실 내부에서만 작업하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작업 3, 4일 전에 자재가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재고를 확인하고 반입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재는 전날 미리 반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출근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제 시간에 작업을 시작 못할 수도 있겠지요. 셋째, 수납장 안에 있는 물품은 집주인이 직접 정리를 해야 합니다. 공사 전날 각종 수납장에서 물품을 옮기고 완료 후 원상복구도 집주인이 해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리 시간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타일 시공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첫째는 타일을 철거하지 않고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벽은 타일 위에 본드바리로 시공을 하고 바닥은 압착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벽이 두꺼워질까봐 걱정을 합니다. 바닥도 타일 위에 시공을 하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슬리퍼가 걸리는 것을 많이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기가 급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실제로 벽재 두께가 10 내지 15mm 정도 두꺼워져 큰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미 리모델링해서 본드바리 시공이 된 경우에는 당연히 한 겹은 철거해야 하고 철거도 상당히 쉽습니다. 바닥 두께도 압착의 경우 15mm 내외 정도 두꺼워지므로 슬리퍼만 걸리지 않는다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타일을 모두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당연히 타일을 철거해야 되는 줄 압니다. 사실 일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상식을 설득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공사비 줄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타일을 철거하는데 한마디를 써야 하므로 당연히 시간도 더 걸리고 폐기물도 더 많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한마디를 철거를 하다 보면은 방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방수를 다시 해야 합니다. 철거면도 거칠기 때문에 벽은 떠바리 시공을 하고 바닥은 시다지를 하고 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은 30에서 40mm 정도, 바닥은 40에서 50mm 정도 두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표준이긴 하나 일이 많기 때문에 타일 철거를 않는 시공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관에서 안방으로 가는 동선입니다. 안방 욕실을 수리를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좌측으로 주방 싱크대가 보이고 우측은 거실의 TV가 보이네요. 전형적인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전면 발코니 졸라톤 작업 그리고 그라인더 커팅을 위한 동선입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배면 발코니 졸라톤 작업을 위해 통로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밀폐하는 등 작업을 위한 공간을 빼고는 완전히 밀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가 끝나고 보양 부분을 뜯어보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는지 먼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처럼 졸라톤 등 도장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냄새가 옷이나 침대 등에 배길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 등으로 덮고 테이핑해서 냄새 자체를 차단해야 합니다. 참고삼아 실리콘은 잘 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쏘기 전에 먼저 물기는 완전히 제거해서 시공을 해야 하고 충분히 굳기 전까지는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화 속도는 두께와 계절에 따라 엄청 차이가 납니다. 수성 실리콘만 아니라면 이미 시공된 실리콘은 흔들거나 만지지만 않는다면 물은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아파트의 수도 계량기는 대부분 현관 옆에 있습니다. 계량기를 잠궈도 수도를 틀어서 배관을 물을 빼야 합니다. 그냥 하면은 수전을 풀 때 물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장님이나 저나 욕실에서는 세면기를 먼저 철거를 합니다. 철거도 쉽고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수기와 샤워기를 철거하는 동안에 반장님은 세면기를 뜯어냈네요. 영상으로 다시 봐도 참 쉽게 뜯어냅니다. 고철은 고철대로 분리수거하고 폐기물을 분리합니다. 이제 반장님은 투피스 양변기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욕실 등과 환풍기를 철거합니다. 전기를 만질 때는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해야 하지만 작업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켠채로 달아둡니다. 고철로 분리해서 판매를 하면 오늘은 회식 한번 할 수 있겠네요. 폐기물도 줄고. 거울은 실리콘을 먼저 제거한 후 떼어내고 역시 잘게 부수어 자루에 담아서 처리를 합니다. 천정 마감재 철거는 반장님 혼자서 진행을 합니다. 본진 등에 대비해서 마스크를 쓰고 보안경도 쓰고 부분적으로 탈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둘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천정 마감재 철거 후 달대는 같이 뜯어내고 있습니다. 천정을 철거하면 윗집 배관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아래층과 잘 지내야 합니다. 우리 집의 층간소음, 누수 최대 피해자는 아래층이지만 배관이 막히거나 누수 확인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랫집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위층의 어깨에 너무 힘주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욕조는 항상 어렵습니다. 오닉스, FRP, SMC, 아크릴 등 딱 보면 알아봐야 하는데 마블을 제외해도 딱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욕조를 철거 입장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망치나 해무로 부숴서 철거해야 할 욕조와 컷소로 절단해서 철거하면 쉬운 욕조 두 가지뿐입니다. 우수는 두들겨 보고 둔탁한 소리가 나면 망치를 먼저 들고 퉁퉁 쏙 비어있는 소리가 나면 컷소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운반이나 폐기물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조각조각 커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조를 드러내면 바닥은 언제나 눅눅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욕조 배수구를 저렇게 막는 일입니다. 종종 타일 조각 같은 것들이 들어가 배관을 막습니다. 여기 외욕실에서는 욕조 드레인을 바닥 드레인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욕실은 제 혼자서 가뿐하게 철거를 합니다. 사실 둘이서 작업하기에는 내욕실은 너무 좁습니다. 안방 욕실에서도 카운터형 세면기를 먼저 철거를 합니다. 안방 욕실 양변기는 최대한 사용하고 나중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관리실 공용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귀찮은 일이기도 하지만 작업하는 동안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욕실 거울은 실리콘을 먼저 칼로 자르고 원형 그대로 우아하고 폼나게 때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거울 배면을 실리콘으로 부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두 조각 나버렸습니다. 유리나 거울은 원형 그대로 운반하든지 아니면 파손되었다면 잘게 부숴 자루에 담습니다. 내욕실은 어둡기 때문에 욕실등도 살려둡니다. 천정제 철거 전에 등을 먼저 떼서 달아두었습니다. 흔들리는 빛이 마치 사이키 조명 같네요. 철거도 변기 손질처럼 작업의 역순입니다. 천정 마감재를 떼기 전에 천정 PVC 몰딩을 제거를 합니다. 욕실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참, 청소가 남았네요. 철거 끝나기가 무섭게 연세 70이신 반장님이 오시네요. 철거된 화장실의 민낯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집 욕실 천정 상부에서는 윗집 배관이 보입니다. 발코니 쪽 파이프 덕트로 들어갔네요. 창문 상부는 사춤이 안 된 반면에 오히려 내부 문틀 상부는 사춤이 되어 있네요. 거울을 철거한 부분은 저렇게 타일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0평형대 아파트 내외 욕실 2칸을 500만원, 졸라톱 및 현관 타일 등 100만원으로 마무리된 정산서와 완료 후 모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